변두리 역사. 머리카락을 굵거나 길게 늘어뜨리는 형태를 레게 머리라고 하는데, 영어 명칭은 드레드록스이며 레게 헤어로 검색하면 많은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머리 모양은 특정 국가나 문화에서 발생하고 확산되었다기보다 다른 시대의 다른 나라마다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 같다. 드레드록스는 두려움과 머리카락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처음 이 머리 모양을 본 사람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드레드록스는 자메이카 출신의 레게 음악 가수 밥 말리의 그것이다. 자메이카의 드레드록스는 서아프리카에서 카리브해로 잡혀온 노예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레게 음악은 드레드록스와 분리할 수 없다. 드레드록스를 레게 헤어로 부르는 이유도 레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머리 모양이 대부분 드레드록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레게 음악을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은 밥 말리이다. 오늘은 강제로 신이 된 반전의 아프리카 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밥 말리는 자메이카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이다. 레게 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가수이자 작곡가로 꼽힌다. 1963년 17의 첫 녹음을 시작으로 아샤터 셰리프, 노 어먼 노 크라이, 엑소더스, 짐바브웨, 레벨 뮤직 등의 명곡을 남기고 1981년 암으로 사망했다. 밥 말리하면 자메이카 레게 음악 헤어스타일과 함께 독특한 색상 배열을 떠올리게 된다. 그 색상 배열을 라스타 컬러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모르면 밥 말리 컬러로 검색하면 될 정도로 밥 말리와 관련이 깊다. 이 색상을 밥 말리만 사용한 것도 아니고 밥 말리가 발명한 것도 아니다. 밥 말리는 원래 크리스찬이었는데 1968년 라스타파리로 개종했다. 밥 말리의 개종 전 사진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지 않다. 라스타 컬러와 라스타파리 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종교와 색상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라스타파리는 1930년대에 나타난 신흥 종교로 그 뿌리는 기독교에 두고 있다. 레게 머리, 대마초, 레게 음악은 라스타파리와 한 묶음이다. 라스타파리의 시작은 19세기 말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 사상가 마커스 모지아 가비이다. 그는 미국에서 아프리카로의 흑인 복귀 운동을 시작한 흑인 지도자로, 백인들이 다수인 국가들에서는 흑인들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믿었으며 흑인들이 아프리카를 자신들의 고향으로 삼고 그 고향에 정착해야 한다는 설교를 하였다. 비록 그가 라스타파리를 추종하거나 종교적 교리를 믿지는 않았지만 라스타파리안들은 그를 예언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한다. 그의 흑인 운동은 1960년대 미국의 말콤 X보다 40년가량 앞선 것으로 수백만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1920년 마커스 가비는 한 연설에서 조만간 아프리카에 흑인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되면 흑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연설 당시만 하더라도 마커스 가비의 추종자가 많기는 했지만 아직 어떤 종교가 생겨날 낌새는 없었다. 그리고 이런 추종자들을 부르는 라스타파리라는 이름도 없었다. 대중이 동요할 만한 극적 계기가 필요했다. 그러던 1930년 에티오피아에서 하일레 셀라시의 1세가 황위에 오르자 자메이카의 마커스 가비 추종자들은 이것을 예언의 실현으로 확신하고 셀라시의 1세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셀라시의 1세의 본명 라스타파리 마코넨에서 라스타파리를 떼어 자신들 무리를 라스타파리라고 이름 지었다. 그리고 황제 즉위식 날인 11월 2일을 가장 중요한 날로 정했다. 이후 이들은 라스타파리안 또는 라스타파리 운동원이라 불리는 셀라시의 1세의 신봉자가 되었다. 라스타파리안들은 셀라시의 1세를 지상에 내려온 하나님의 환생으로 보았으며 노예 신분을 벗지 못한 그들의 비참한 삶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프리카, 자신들의 조상이 태어난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굳게 믿었다. 나중에 마커스 모지아 가비가 셀라시의 1세를 심하게 비난하고 구세주가 아님을 언급했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다.
이들은 자메이카를 지옥, 에티오피아를 천국으로 여기며 에티오피아 국기를 따서 자신들의 깃발을 만들고 라스타컬러라는 이름의 색상을 그 상징으로 삼았다. 그렇지만 하일레 셀라시에는 자신을 신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자메이카인들의 신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무솔리니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되어야 했으며 황제는 1935년부터 6년 동안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치욕을 겪어야 했다. 황제는 라스타파리안과 자신의 연관성을 끊으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무리들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열정적 라스타파리안 원로들의 연속된 방문을 겪은 후 1966년 4월 21일 자메이카를 방문한다. 그가 수도 킹스턴의 펠리사도우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10만 명이 넘는 그의 숭배자가 공항에 운집했는데 황제는 이를 매우 당황스러워했다. 황제 즉위식 날에 이어 4월 21일은 두 번째 중요한 라스타파리안 기념일이 되었다. 이후 셀라시의 1세는 무능과 부패, 경제정책 실패와 자연재앙, 기금 문제 해결 실패와 국민 탄압으로 민심을 잃은 채 1974년 쿠데타로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 자리를 내려놓고 1975년 사망한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황제 하일레 셀라시의 1세는 그냥 나무나라 우두머리로 알고 넘기기에는 우리나라와 너무 관계가 깊다. 6.25 전쟁에 에티오피아의 최정예 부대 강류 부대를 보내서 공산군에 맞서 싸우게 하고 남한을 지켜내는데 공을 세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다. 항류대대가 원래 명칭인 이들은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파견한 제1사단 황실근이대에서 차출된 세 개의 대대명이다. 이들은 1951년 6월부터 1954년 4월까지 활동했으며 한국 전쟁이 끝난 후 1965년까지 대한민국에 남았다. 전체적으로 항류대대에서 3,158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이 활약했고, 이들은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부대로 터키군과 함께 명성을 떨쳤다. 항류대대는 전쟁터에서 한 번도 진 적 없었다. 항류대대는 238번의 전투를 치렀고 교전 때마다 승리했다. 그들은 전후 시체를 두고 가지 않았으며 이는 항류대대 병사들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항류대대의 모습은 미군들에게도 큰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1965년 당시 21살이었던 반말리 또한 자메이카를 방문한 셀라시의 황제를 보기 위해 공항에 갔으며 이후 라스타파리안이 되었다. 1980년 그가 죽기 바로 전 에티오피아 정교회로 다시 개종하기 전까지 라스타파리는 반말리의 명성과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관련이 깊었던 의도치 않게 신이 된 에티오피아의 황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두리 역사